너무 겁이 난 나머지 속으로 욕지거리가 치밀어 올랐지만 내 입술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떨어지지 않았다. 어딨어? 그녀가 얼굴을 파묻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나한테 물어봤다. 나는 너무도 무서운 나머지 몸 전체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였다. 뭐가 어딨냐는 거지? 뭔지 알아야 대답을 할 거 아니야. 마음 같아서는 빨리 대답을 해주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나는 그녀가 무엇을 찾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말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지 마. 나는 속으로 그녀가 그냥 앉아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바랬다. 순간 몸을 일으킨 그녀가 갑자기 내 손목을 꽉 잡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내게 소리쳤다. 그거 어디 있냐고! 아!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아직도 심장은 빠른 속도로 뛰고 있었고 이마와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해져 있었다. 눈가를 만져보니 눈물까지 살짝 맺혀 있음을 느꼈다. 뭐야 이건? 너무나도 무서우면 화가 나는 걸까? 나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꿈에서 본 그녀. 마지막 고개를 든 그녀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순간의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 뇌리에 남은 그녀의 모습. 창백한 그녀의 얼굴에 있는 커다란 두 개의 검은 구멍. 그녀는 두 눈이 있어야 할 곳에 커다란 구멍만이 뚫려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혁진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내 추측컨대 그녀가 찾는 사람은 은하일이라. 처음에는 은하한테 전화할까 했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혁진이었다. 한참의 신호가 간 후에야 혁진이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혁진아, 나다. 야, 나 방금 같은 꿈 꿨다. 나는 무서운 마음을 덜고자 꿈 이야기를 혁진이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그래서 막 말을 시작하려는 찰나 혁진이가 내 말을 끊었다. 야, 혹시 너도 그 미친 나하는 꿈 꿨냐?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혁진이도 나와 같은 꿈을 꾼 건가? 알고 보니 혁진이 역시 집에 도착한 후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고 꿈에 그 눈 없는 여자가 나왔던 것이었다. 그래서 넌 어디야? 집이야? 나는 전화기 너머 약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에 혁진에게 물었다. 아니, 나 여기 니네 동네 PC방이야. 꿈에서 깨자마자 걱정돼서 은하한테 전화 걸었거든. 근데 얘가 전화를 안 받네. 현재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동네로 오긴 왔는데 얘가 전화를 안 받으니 갈 데도 없고 해서 일단 PC방에 들어왔어. 계속 전화 시도는 하고 있는데 누나가 자나 봐. 야, 여기 왔으면 진작 전화하지. 기다려, 나도 나갈게. 나는 무서운 꿈을 잊고자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할 심산으로 옷을 입고
혁진이가 있는 PC방으로 갔다. 그렇게 PC방에 도착해서 나는 혁진이와 그 당시 유행하던 포트리스를 하고 있었다. 게임 도중에도 혁진이는 정아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대답은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혁진이의 표정은 어두워져 갔다. 야, 별일 없을 거야. 원래 은하가 한 번 자면 어버가도 모르잖냐. 걱정하지 말고 게임이나 하자. 너 때문에 우리 팀 계속 뒤지잖아. 애들이 너 보고 계급값 좀 하랜다. 혁진이를 안심시키고자 말은 저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나 역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어제 우리를 따라왔던 여자일까? 게임 도중 갑작스레 혁진이가 물었다. 누구 말이야? 난 혁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지만 선뜻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다. 꿈에 나온 그 여자 말이야. 어제 우리 따라온 여자인 것 같아. 아니면 너랑 내가 동시에 같은 꿈을 꿀 리가 없잖아. 안 그래? 틀림없어. 그 여자가 은하를 찾고 있는 거야. 설마 우리가 뭐 어쨌다고 그냥 우연이 아닐까? 우리가 무서운 일을 겪다 보니까 꿈에서도 그 일이 나온 걸 거야. 원래 꿈이 그렇잖냐.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다. 그렇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미 꿈에서 깼을 때부터 나 역시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인정하는 순간 그녀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날 것만 같은 불안감에 둘이서 이런 얘기를 나누며 심각해져 있을 때 갑작스레 혁진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뭐 했어? 잤어? 별일 있는 거 아니지? 전화를 받자마자 큰 소리로 다그치는 혁진이의 모습을 보니 상대방은 은하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통화하는 내용을 보니 다행히도 은하한테는 별일이 없는 듯 싶었다. 은하와 통화를 마친 혁진은 갑자기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다. 왜? 어디 가려고? 나 은하 좀 보고 올게. 잠깐 기다려. 그래. 난 차마 혁진이에게 같이 가줄게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솔직히 셋이 다 모이면 무슨 일이 또 생길 것만 같은 불안감과 공포심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을 해도 그 당시의 내 모습은 너무도 한심하게 느껴진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혁진이는 나를 한번 흘끗 쳐다보고는 PC방을 나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게임을 하고는 있지만 정신이 온통 혁진과 은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기에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이 자식은 금방 온다는 놈이 왜 아직도 안 와? 나간 지 2시간이 다 돼가는구만. 나는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혁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혁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렇게 서너 차례 더 전화를 시도한 후 결국 참지 못하고 은하네 쪽으로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때 혁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나 못 가니까 집에 들어가. 나중에 연락할게. 앞뒤 설명 없는 짧은 문자 한 통. 나는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해볼까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접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나는 심란한 마음에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후 혁진이에게 연락이 온 건 이틀 후였다. 야, 이 자식아, 어디서 뭐 했길래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돼? 휴대폰은 꺼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냐?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화를 냈지만 이번만큼 혁진의 전화가 반가웠던 적이 없었다. 미안하다. 사정이 생겨서. 밤에 뭐하냐? 가볍게 한잔하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줄게. 이날 밤
집 근처 술집에서 나는 혁진이에게서 그날 PC방을 나간 후에 있었던 일을 모두 들을 수 있었다. 다행히 통화를 해보니까 누나한테는 별일이 없더라고. 하지만 하도 걱정이 돼서 얼굴이라도 봐야 안심이 되겠더라. 그래서 잠깐 아파트 앞으로 나오라고 했지. 그리고 내가 아파트로 가서 보니까 정말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얼굴 봤으니까 됐다고 올라가서 쉬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 PC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얘가 왜 그러냐고 계속 꼬치꼬치 캐무는 거야. 그래서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나랑 네가 꿨던 꿈들을 설명해줬어. 그러니까 누나가 완전 겁을 먹어서 울먹거리는 거야. 그래서 한참을 달래준 다음에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와, 나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다 떨리네. 그 아파트 현관 앞에 계단 있잖아. 그 계단에 누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처음엔 누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저러고 있나 하고 그냥 그쪽으로 갔는데 와, 정말 그 여자였어. 꿈에 나온 그 복장 그대로 계단 앞에 앉아있더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꿈에서의 그 여자 모습이 떠올라 다시 한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였다. 혁진이도 그때의 기분이 다시 떠오르는지 떨리는 손으로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넣은 후 얘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를 보고 너무 놀래서 누나를 쳐다봤는데 이미 얘는 거의 실신 직전이더라고. 그때 그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몸을 조금씩 비틀거리면서 천천히 일어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무섭던지 뭔가를 해야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 그때 그 여자가 우리한테 말했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아직도 그게 생생해. 기다렸잖아. 분명 기다렸잖아 라고 말했어. 그러면서 그 여자가 살짝 웃음 같은 걸 짓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 순간 정신이 확 깨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무작정 누나 손을 붙잡고 뛰었어. 처음에는 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누나가 나한테 소리치더라고. 혁진아, 우리 집으로 가자. 빨리. 현관 앞에 그 여자가 서 있는데 집으로 가자니. 하지만 누나 표정을 한번 보고 나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그 여자 주위를 빙 돌아서 아파트로 뛰어들어갔어. 그리고 미친 듯이 3층까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누나네 대문을 막 두들겼지. 그러자 문 따는 소리와 함께 은하네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거야. 야, 알잖냐. 은하네 가족이 나 싫어하는 거. 은하네 아버지를 보는 순간 내가 여길 왜 왔나 싶더라. 근데 은하가 갑자기 내 손을 붙잡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막 울면서 엄마를 찾더라고. 그리고 은하네 어머니께서도 나오시고 동생도 나오고 한마디로 새벽에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지. 이야기를 듣는 도중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 귀신이 다시 나타나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믿기지 않는 만큼 너무나도 무서웠다. 근데 한 가지 신기했던 게 은하가 어머니한테 우리가 겪은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얘기를 은하 어머니가 의심도 없이 그냥 다 믿어줬다는 거야. 솔직히 지금 내가 생각해도 내가 겪은 일이 믿기지 않는데 은하 어머니는 그걸 다 믿더라. 그러더니 내일 스님을 찾아가자고 하더라고. 웬 스님? 은하네가 불교였나? 응, 그렇더라고. 알고 보니까 은하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을 종종 겪어서 은하네 어머니가
은하랑 같이 자주 절에 다녔던 모양이더라고. 어쩔 때는 절에서 며칠씩 자고 오기도 했었대. 그랬었구나. 그래서 넌 어떻게 했는데? 나? 솔직히 아파트 현관 앞에서 그 여자를 봤는데 너 같으면 나갈 수 있겠냐? 다행히 자초지종을 들은 은하네 어머니가 나보고 자고 가라고 해서 그날은 소파에서 잤어. 근데 은하가 나보고 절에 같이 가자는 거야. 자기 무섭다면서. 와, 나 솔직히 정말 가기 싫었거든? 근데 은하네 어머니도 보고 있고 해서 알았다고 했지. 그래서 집에다가는 너네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은하 어머니 차 타고 절에 갔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 잘 된 거야? 몰라. 절에 도착하자마자 한 스님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더라고. 그리고는 은하를 힐끗 보더니 어린 것이 잡기에 또 홀렸구나 하면서 혀를 차시는 거야. 그 후 은하는 스님이랑 따로 절 뒤편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 같은 데로 들어갔어. 그리고 나는 은하 어머니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앉아있는데 겉이나 뻘쭘하던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때 은하 어머니께서 나한테 말해주더라고. 은하가 어려서부터 이런 일을 종종 겪어왔다고. 근데 평소에는 그냥 별탈이 없는데 한 번씩 어제와 같은 일이 생긴대. 은하 어머니 말로는 귀신이 붙는다나 뭐라나. 가끔은 이승에 대한 미련이 깊은 귀신들이 은하한테 붙으려고 한대. 그럴 때마다 절에 와서 스님한테 퇴마의식? 뭐 이런 비슷한 걸 받는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은하가 워낙 영적으로 민감해서 가끔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영적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랬구나. 그제서야 뭔가 윤곽이 잡히는 느낌이 들었다. 평소에는 영적인 경험과는 전혀 무관했던 내가 갑자기 귀신의 기운을 느낀 것도, 그날 밤 꿈에서 그 여자가 은하를 찾은 것도. 혁진이의 얘기를 들으니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주변 사람들도 체험할 수 있다니. 그럼 앞으로 은하와 계속 어울리다 보면 이런 일을 또 겪을 수도 있다는 건가? 내 자신이 이기적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이러한 불안감이 엄습하였다. 이번 일만 하더라도 다신 겪고 싶지 않은 만큼 공포스러웠는데 만약 이와 비슷한 일을 또 겪는다면? 정말 상상하고도 싶지 않았다. 나는 갑작스레 혁진이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나야 그렇다고 쳐도 남자친구인 혁진이는 어쩐단 말인가. 나의 측은한 시선을 느꼈는지 혁진이는 갑자기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에휴,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하는 스님이랑 암자에 들어간 후 한참 뒤에나 나왔는데 얼굴이 완전 눈물 범벅에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 그 모습을 보자니 측은해지기도 하고 나도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 그래, 너도 참 답답하겠다. 그래도 이 일은 그렇게 잘 마무리된 거겠지? 나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넌지시 혁진이에게 물어보았다. 나라고 뭐 알겠냐? 그냥 그런 거 같아. 스님이 돌아가봐도 좋다고 했으니까. 누나도 그 후로는 별말 없었고 나도 뭐 딱히 물어보고 싶지도 않더라고. 그냥 뭐 잘 된 거겠지. 그래,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 그녀는 왜 은하를 찾았던 걸까? 그래, 그러면 되는 거겠지. 나는 혼자 씁쓸히 중얼거리며 내 앞에 있는 소주 한 잔을 입속에 털어넣었다. 내 나이 20살, 밤 공기가 차가운
늦가을 때의 이야기였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시간이 꽤나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당시의 나를 패닉 상태에까지 이르게 했던 일이었다. 내가 군대에서 제대한 후 부푼 꿈을 안고 레스토랑을 창업했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많지만 예전에는 차 한잔 마시러 레스토랑을 가곤 했었다. 물론 식사도 가능했고. 가게를 인수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 개업 날짜를 맞추느라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 저곳에서 부적이 30여 개 정도가 나오는 것이다. 전에 운영하던 가게 사장님이 붙여놓은 것 같았다. 사람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에서도 부적이 나왔다. 조금은 찜찜했지만 그냥 넘겼다. 개업을 3일 남긴 저녁, 그날도 역시 야간 작업을 하던 중 시간이 너무 늦어 일하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해서 야식과 술을 준비해서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손님이 들어오는 것이다. 들어와서는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모습을 나만 본 게 아니고 일하시는 한 분과 같이 봤다. 나는 아직 오픈 전이라 손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면 정중히 오픈 전이라 3일 후에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화장실 쪽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손님이 안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화장실로 들어갔다. 먼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혹시 안에 사람 계세요? 라고 말한 후 화장실을 샅샅이 보았지만 손님이 없었다. 다음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혹시 안에 사람 계세요? 라고 말한 후 화장실을 살펴보았지만 역시 손님이 없었다. 나는 혼잣말로 내가 요즘 피곤해서 꽃을 봤나? 라고 생각했지만 나만 본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 일하시던 분과 함께 봤기에 이상 야릇한 기분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일이 나를 패닉에 빠뜨리는 사건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시에는 조금도 모르고 있었다. 드디어 개업을 하루 남겨두고 마지막 점검 준비에 바쁘던 중 직원들 간식을 사러 가게 옆 슈퍼를 갔었다. 슈퍼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 슈퍼 사장님은 나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이었다. 부탁의 내용은 오픈하는 날 가게 문 앞에다가 술을 뿌리고 떡을 갖다 놓으라는 것이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미신적인 것은 안 한다고 하니 꼭 하라고 당부하시길래 순간적으로 내 가게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슈퍼 사장님께 저 가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그런데 슈퍼 사장님이 내가 알면 기분 나빠할 것이라며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라며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주셨다. 전에 운영했던 레스토랑 사장이 가게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자꾸 옷을 잡아당겨서 뒤를 쳐다보면 아무도 없고 또 일을 하면 누군가가 뒤에서 옷을 잡아당겨서 쳐다보면 아무도 없고 이런 일이 매번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잡아당겨서
무심코 뒤를 쳐다보았는데 바로 뒤에 귀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 사장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얼마 후에 직원들이 발견해서 앰뷸런스 뜨고 동네가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다. 그제서야 가게에 부적이 왜 많았는지 이해가 되면서도 찜찜은 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TV에서 보면 흉가를 이용해 식당을 차려 대박난 사례가 많았기에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 결국은 오픈날 술과 떡은 전혀 뿌리지 않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사실 주방에 혼자 있을 때는 섬찟한 기분도 느꼈지만 사업에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찜찜함이 추억 속으로 사라질 무렵 가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주방에 칼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고 테이블의 정리정돈이 약간씩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를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던 중에 밤에 일하는 알바생이 나를 잠깐 보자고 하는 것이었다. 나에 대해서 관상을 봐준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얘기하는 수준이 무속인 저리 가라였다. 사실 그 친구는 신기가 있는 친구였다. 시내에 나가면 사람들이 똑바로 걸어야 하는데 필름 끊기는 듯 걷는 사람을 본다고 한다. 바로 죽은 사람을 본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나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드디어 확실히 알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귀를 쫑긋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사장님, 이 가게에 누가 있어요. 그걸 언제부터 알았는데? 처음 온 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게 안을 다니고 있어요. 그럼 귀신이 여자야, 남자야?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 가게에 있는 거야? 그것도 모르겠어요. 다만 이곳을 떠날 것 같진 않아요. 귀신이 가게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귀신을 보는 사람에게 직접 들으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그 순간 내 뒤에 사람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재빨리 뒤를 돌아보니 사람 모양처럼 생긴 것이 순간적으로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혹시 그 귀신이 지금 내 뒤에 있었지? 라고 물어보았고 그 아이가 맞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장님 눈에 그것이 보이냐고 하면서 오히려 신기해했다. 순간적으로 생각해보니 바로 그것이 오픈하기 전 화장실로 들어갔던 것과 똑같았다. 그때가 밤 11시였다. 그 당시 레스토랑의 조명은 약간 어두컴컴했다. 분위기가 정말 으시시했다. 그래서 후다닥 가게 문을 닫고 퇴근을 했다. 그 알바생은 다음날 몸이 아프다고 그만두었다. 집에 와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다. 엄마, 가게에서 귀신이 나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요즘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헛것이 보인다고 하시길래 내가 차근차근 일어나던 일들을 말씀드리니 어머니도 소름 끼친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린 처방전이 교회 목사님을 추천해서 가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토요일 오후 교회 목사님과 권사님 3분이 오셨다. 그리고 어머니와 나 이렇게 6명이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린 후에 목사님이 선물을 주셨다.
성경의 말씀이 적혀있는 에이씨. 액자였다. 연병. 막상 예배를 드리고 나니 없던 용기가 생기고 귀신이 나와도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듯했다. 바로 액자를 걸고 용기 있게 있었는데 저녁에 친구들이 놀러왔다. 여러 명이 놀러와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한 친구의 바지에 피가 묻어있는 것이다.